잡아 혼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애를 이렇게 혼내셨냐고 묻잖아요. 라며 저는 예의고 뭐고 그 순간 속이 이미 뒤집혀진 후였는지라 무작정 왜 내 애를 이렇게 잡아놨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와중에 애는 할아버지 무섭다며 제 앞에서 바지에 오줌까지 싸버렸더라고요. 제가 애를 울리면 안 되는 건데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애한테 왜 우냐니까 라면서 소리를 질렀고 이내 잘못한 것을 알고는 엄마가 미안해 라면서 얼마나 안아줬는지 모릅니다. 저 혼자 아주 그냥 긴장을 하고서 시아버지한테 덤비겠다고 난리였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집구석에 들어왔는데 있으면 문을 열어줘야지. 할아버지 목소리 듣고도 문을 안 열어준다고 그러고 모른 척 하고 있으면 어떡해. 얘 교육을 도대체 얼마나 건성으로 시켜놨으면 얘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서도 상태가 이 모양이야. 집구석에 멀쩡한 게 하나도 없어. 얘나 집이나. 라고 말이죠. 이 말을 하면서 제 새끼를 한번 훑어보더니 뚝 안 그쳐 이 자식아. 할아버지 머리 깨지겠다. 네가 자꾸 울어서. 라고 소리를 빽 질렀어요. 얘가 하도 할아버지와 좋은 기억이 없었다 보니 갑자기 들이닥친 할아버지 목소리에 겁을 먹고는 집안에서 숨어서 나오지를 않았나 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제 속은 또 어찌나 타들어가든지 아이한테 미안해서 괜히 아이를 한번 쳐다보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쯧쯧거리면서 집안을 둘러보다 급기야 저희 집 구석 한켠에 멈춰 서셨습니다. 하필 곰팡이가 피어난 벽지여서 급하게 온라인에서 산 벽돌 모양의 스폰지 벽지를 붙여서 곰팡이를 가려놓은 곳이었어요. 저희 집은 반지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그간 여름철이 되면 곰팡이로 좀 많이 힘들었거든요. 장마철만 되면 꿉꿉한 곰팡이 냄새에 죽겠고 하얀 벽지를 해놓으면 금세 차오르는 곰팡이로 인해서 저도 솔직히 여자로서 이런 집에서 살기 싫어 죽겠다며 구질구질 하던 생각도 자주 해버린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형편이 되질 않으니 곰팡이를 없애가며 사는 수밖에요. 저도 햇빛이 잘 들어오는 멀쩡한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로망이 정말 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에 이 반지하가 최적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 군말 없이 주어진 환경에서 나름대로 가꿔가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곰팡이를 가린 벽을 딱 보자마자 저희 시아버지는 얼굴을 잔뜩 구겨버리고서 한참을 또 쯧쯧거리더라고요. 혹여나 집이 좁고 가난하고 뭐 이런 자극적인 소리를 하실까봐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자존감이 많이 무너져 내릴까 싶어서 급하게 아이를 방 안으로 집어 넣어버렸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자기도 나름 손주가 듣질 않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식으로 저한테 말하시더라고요. 며느라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진 안 하려 했는데 얘가 방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말을 할게. 진짜 집꼬라지가 이게 뭐냐 이게. 사람 사는 집구석이 어찌 이러냐. 곰팡이를 이렇게 놔두고서는 절대로 사람이 멀쩡하게 살 리가 없다. 라면서 절 향해서 살림이 뭐 있다고냐며 몸을 베베 꼬는데 너무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 곰팡이로 우리 아이 피부에 뭐 하나라도 안 좋은 게 생길까 싶어서 없앤다고 비싼 돈 주고서 방역업체에 의뢰를 해보기도 했고 혼자 벽지를 뜯어다가 새 것으로 발라보기도 하고 정말 별짓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돈 한 푼 대준 것도 없으면서 뜬금없이 와서는 일이 저희 사는 형편에 대해 말씀을 하시니 정말 기가 막히고 열불날 지경이었습니다. 저대로 억울하다면서 집 형편이 이러니 별짓 다 해도 돈을 더 못 쓰고 가려놓은 거예요. 얘도 있는데 얘 심란하지 않게 큰 소리로 집 얘기는 그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면서 급기야 제가 태세를 받고서는 자세를 급 낮추고 제발 좀 집으로 가달라며 사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시아버지가 그러시대요. 어이구 더러운 짓거라지. 이러면 부부 사이 관계는 멀쩡히 하냐? 곰팡이 낀 걸로 내 아들이 성병이나 걸리는 게 아닌가 몰라. 이렇게 더러운 걸 집안에 모시고 살면 몸이 안 남아돈다니까? 라면서 저희 부부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제 눈을 빤히 쳐다보는데 저 진짜 낯뜨거워서 얼굴 붉혀지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도 뜬금없는 시아버지 질문에 제가 그만 이성을 잃은 채 그만 좀 하시라고요. 얘 듣는다고요 안에서. 라며 소리를 질렀고 급기야 그런 와중에 제 목소리에 지레 겁을 먹긴 한 건지 아니 내가 그 말을 하러 온 건 아니고 그냥 돈 좀 있으면 빌려달라고
한 1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좀 줘봐. 내가 뭐라도 용돈으로 좀 쓰게. 라면서 돈 타령을 하는데 아이고 그 얘기를 하려고 기껏 찾아와서는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내 귀에 이런 쓰레기 같은 소리를 퍼부은 거구나 싶어서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그놈의 돈백 타령 좀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라면서 부엌으로 가서 식칼을 집어드니 시아버지는 엄마야 하며 뒷걸음질을 쳤고 저는 그 길로 칼을 들고 달려가서는 주르륵 멀쩡한 벽에다가 칼집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보면 칼 들고 사람 하나 죽이려는 미친년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여나 저희 아들이 방에서 나와 저를 볼까 싶어서 얼마나 자주 그 방문이 잘 닫혀있는지를 확인했는지 모릅니다. 칼로 미친 듯이 벽지를 뜯고 또 뜯다가 옆에서 그 입 다물 생각을 못한 채 계속해서 저게 미친년이네. 드디어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내가 진작에 미친년일 줄 알고 있었다니까. 라면서 혼자 벽지를 찌르고 있는 저를 향해 또 찌릿하던 시아버지의 그 주둥이를 향해서 벽에서 뜯어낸 그 곰팡이 가득한 벽지를 갖다가 집어 넣었습니다. 하나로도 모자라서 제 손에 겨우겨우 뜯겨나오는 그 벽지를 가지고서 시아버지를 향해 입 좀 다물라고 했잖아요.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그놈의 돈 타령에 그놈의 집 타령 진짜 지긋지긋해 죽겠네. 라며 마구마구 집어 넣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들어오는 곰팡이 핀 더러운 벽지를 보고는 정신을 못 차리고 저한테서 도망가겠다며 현관문이 아닌 다른 방 안으로 대피를 한 시아버지는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그 방 구석에 몰려서는 여전히 손에는 식칼을 들고 있고 다른 한 손에는 곰팡이 벽지를 들고 있는 저를 보고는 귀신을 마주한 듯이 정신을 잃을 듯 소리를 지르며 그만하라고 애원했고요. 저는 정말 그간에 시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가진 서름들이 다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생각이 나면서 그러게 좀 둘째 아들내미네 집구석 좀 평소에 살펴주지 그러셨어요. 가뜩이나 등신 같은 아주버님 때문에 돈 잃고 더 힘들고 처절하게 살고 있는 우리인데 뭐가 그리 가짜나서 괴롭히지 못해 안달입니까? 그놈의 돈백. 우리는 지금 당장 죽어도 토해낼 돈백이 없어 이러고 산다고요. 라며 외치며 칼을 시아버지 앞 바닥에 던진 채 작정하고 두 손으로 우리 집 벽지를 뜯어서는 손에 쥐었고 시아버지 얼굴에다가 그 곰팡이를 마구마구 비비기 시작했어요. 부부관계 어쩌고 어째? 네 아들이 성병에 걸려? 야 이 자식아 세상 어느 부부가 지 아들한테 그런 악담을 퍼붓고 사냐? 라며 급기야 시아버지한테 말까지 놓아서는 정신 좀 차리고 살라며 벽지를 얼굴에 붙이는 걸 핑계로 뺨도 여러 차례 날려 때려버렸고요. 시아버지는 허공에 퇴퇴거리며 침을 뱉고 두 손으로 절 말리면서 얼굴을 가려대고 아주 난리셨어요. 정신을 못 차리길래 두 눈 뜨고 절 보라면서 그 와중에 저는 얼굴을 뺨으로 몇 대 더 때렸고 시아버지는 결국 곰팡이에 제가 날린 싸다구로 인해서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오르셨습니다. 순간 저는 곰팡이로 피부독이라도 올라온 줄 알고 얼마나 시겁했던지 뭐 알았다고 해서 절대 병원에 데려가거나 도와줄 마음은 없었지만 말입니다. 그날 시아버지는 결국 먼저 힘이 다 딸려 더 이상의 폭력을 쓰지 못하고 쉬기로 한 저의 저질 체력으로 인해서 제 소나기에서 겨우 벗어나셨습니다. 제가 그만 꺼지세요. 다신 오지 말고 여기 라고 말 한마디 하자마자 주랭랑을 치듯 도망쳐 나가셨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혹여나 아버님이 저희 집에 와서 진상을 부리지 않았을까 싶어 계속해서 전화를 하셨는데요. 전화를 받아서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듣자마자 꺼이꺼이 울어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시아버지한테 폭력을 쓰긴 썼으니 충격을 받지 말라 말씀과 함께 죄송하다며 정말 목 놓아 울었어요. 방 안에서 저희 아들이 엄마가 운다며 뛰쳐나와서는 제 걱정을 하며 꼭 안아주는데 이 생활이 얼마나 질리고 찌떨리게 믿고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다 손에서 놓아버리고 살고 싶은 욕구가 가득했는데 절 안아주는 내 아들 품이 얼마나 따뜻하던지요. 시어머니는 잘못한 것도 없으신데 그럴 줄 알았다면서 자신이 죽이려니라며 저에게 시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를 또 하셨고 저는 저대로 어머님의 사과에 마음이 아파 곡소리를 내며 울다가 진정을 겨우 했어요. 그날 남편은 일 끝나고 집에 왔다가 만신창이가 된 벽지를 보고는 기겁을 함과 동시에 저와 아들 상태에 시아버지가 단영하셨다는 것을 직감했는지 그 양반 또 와서 돈 내놓으라고 한 거야? 라며 씩씩거리다가 급기야 시댁으로 가버렸습니다. 가서 얼마나 난장판을 피워놨는지
귀엽고 시어머니가 제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신 바람에 제가 또 그 저녁에 아들 내버려 두고서는 시댁에 가서 남편 진정시켰어요. 어머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반면에 시아버지 앞에서는 보란듯이 아까 나한테 충분히 맞으셨어 라는 말을 하면서 저희 집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켜 드렸고, 그러자 시아버지는 또 지레 겁이 나셨는지 쉽사리 저와 눈도 못 마주치고는 방 안으로 숨어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날 시아버지와의 인연을 완전히 정말 하나도 남기질 않고서 쫑을 치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망가진 벽지는 저희 아들이랑 같이 머리 맞대고 셋이서 다이소 벽지를 사다가 꼼꼼하게 붙여놨고, 우리 아들 좋아라면서 아들이랑 같이 고른 액자 하나를 사서는 애프장하게 걸어놨습니다. 이제는 이 벽을 보고 할아버지가 아닌 좋은 것만 생각하라는 마음으로요. 도움이 안 되는 노인네를 옆에 계속해서 끼고 살았던 저의 잘못인지, 아니면 지독하리만큼 못되고 철없는 시아버지의 잘못이었는지 아직도 헷갈립니다. 좀 더 좋게 말로 해결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누구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 아이의 우는 모습을 봤다면, 그리고 시아버지로부터 성병의 관계 어쩌고 하는 소리를 들었더라면 절대로 그 화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만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저는 그랬고, 그래서 후회 없이 시아버지를 혼쭐 내줬거든요. 독하게 혼쭐을 내준 덕분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양반하고는 쓰잘데기 없는 왕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저를 얼마나 마음 가볍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평생을 도움이 안 되던 시아버지와의 완전한 해방을 기념하며 이렇게 저의 사연을 남겨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